가령 여러분에게 가능한 한 빨리 어떤 도시로 가야 할 급한 일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차 안으로 발을 들여놓으면서 자연히 목적지를 마음속에 그릴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방향으로 향하겠지요. 만일 길을 확실히 모른다면 아마 옆길로 새기도 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의 목적지로 가는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려는 장소에 대한 마음속의 그림의 인도를 받아 마침내 그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이를 때까지 확고하고 분명한 목표를 고수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애를 쓰거나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으면서도 마음속의 목표 혹은 목적지를 단단히 붙들고 있었고,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옳은 길로 도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크게 성취하려면 확고하고 분명한 목표가 먼저 세워져야만 합니다. 확고하고 분명한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이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인가? 아닙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아니지요. 여러분은 하룻밤에 100만 달러라는 돈을 뚝딱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겠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지요. 100만 달러를 즉석에서 가능한 것으로 볼 능력만 있다면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별난 경우지요. 현명한 방법은 점진적으로 거기에 이르는 겁니다. 마치 마라톤 주자들이 하는 것처럼 우선 1마일을 달리고 그 다음에 2마일, 다시 3마일, 그렇게 점차 자기 역량을 늘려나가서 결국 전 코스를 커버해내는 식으로 하는 거죠. 왜 확고하고 뚜렷한 목표가 필수적인가? 거기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안쪽 마음은 여러분 존재의 양극이고 바깥쪽 마음은 음극입니다. 우주의 만물 하나하나에는 반드시 양성과 음성이 있음으로써 완전한 하나의 원이나 회로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활동도 동작도 있을 수 없겠지요. 뒤쪽이 없다면 앞쪽도 없을 것입니다. 아래가 없다면 위도 없을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악이라는 것이 없다면 결코 선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어둠이 없다면 어찌 빛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반대의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남게 됩니다. 법칙을 따르는 우주 만물에 있어서는 양성이 우세를 점하여 지배하고 음성은 복종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서는 이것이 뒤바뀝니다. 봉사해야 할 바깥쪽 마음은 세상을 보면서 다툼과 경쟁, 방해물, 불가능, 이런 종류의 상황들을 보고합니다. 왜? 정해진 방향이 없거든요. 목적 없이 방황하도록 내버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갈팡질팡하면서 아무 것이나 받아들이다 보니 그러는 것입니다. 확고하고 분명한 목표가 마음속에 영상으로, 그림으로 단단히 잡혀 있으면 그것은 바깥쪽 마음을 채찍질하여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줍니다. 바깥쪽 마음에게 이행해야 할 확실한 책무를 줌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여러분으로서는 전혀 애쓰지 않아도 바깥쪽 마음에게 안쪽 마음에 긍정적인 성질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역시 자동적으로 마치 쇠붙이들이 자석에 당겨지듯이 긍정적인 상황들과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겨져 옵니다. 이것이 바로 확고하고 분명한 목표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둘째로, 이 허공은 억지로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생각들, 끊임없이 움직이는 생각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수백 개의 라디오 방송국이 있어 동시에 방송을 하고 있으니 이것을 생각하면 혹시 공기 속의 생각들이라는 개념이 조금은 이해될지 모르겠군요. 모든 사람은 방송국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수신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질문을 말로 나타내기도 전에 내가 그 질문에
즉각 답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을 표현하기도 전에 나는 그 생각들을 수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능력은 여러 해의 수련 끝에 개발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항상 내 속에 있었으며 마찬가지로 여러분 속에도 있습니다. 다만 나는 그것을 불러내어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의 것은 거의 완전히 잠든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확고하고 분명한 목표를 갖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다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것이니 결국 어느 것에도 이르지 못합니다.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수백만 개의 상충하는 생각들에 끌려다니느라 삶이 혼란과 고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면에 분명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주도 면밀하게 단 하나의 주파수를 맞춥니다. 그것이 돈이라면 그들은 돈을 얻습니다. 그것이 지위라면 그들은 지위를 얻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파수를 맞춘 그 어떤 것이든 바로 나오게 됩니다. 셋째로, 어떤 것에 마음을 정하게 되면 그것이 크든 작든 유형의 것이든 무형의 것이든 가령 연필이나 모자, 자동차, 집, 큰 재산, 교육, 직업 혹은 여행,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은 자기 생명력의 일부를 그것에 옮겨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끌려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한 계속 자양분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강렬해진 그 욕망이 이제는 위력을 뻗칠 방향이 잡힌 여러분 내면의 힘을 다스립니다. 이제 아실 겁니다. 그 위력을 여러 개의 목표에 맞추면 그것이 분산되어 각각의 목표는 희미한 자극만을 받게 되고 그 결과 반응이 느리게 나타나거나 반응이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의 원대하고 궁극적인 목표, 그래서 그것에 도달하자면 보다 작은 많은 목표들을 쭉 달성해내야 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많은 목표들은 우선 접어두고 가장 가깝거나 맨 앞에 있는 것에 여러분의 힘이 향해지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얻어지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다시 그 다음의 것, 그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 어디 봅시다. 이것으로 여러분에게 이 법칙의 전부를 전수했나요? 어떻게 보면 그랬는데 또 어떻게 보면 아직 그러지 못했군요. 무엇을 할지를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더욱 좋지요. 어떻게 얻느냐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얻은 것을 어떻게 유지하느냐를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나아가 나는 여러분에게 성공적인 목표 달성에 중요한 요건 하나를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밀의 유지라는 것이지요.